시설 원예기사 2차 필답 생리장애입니다. 생리장애는 필답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주요 증상, 발생 원인, 계측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작업형 DVD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기억하면서 함께 공부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이곡과, 오이곡과는 사진처럼 과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활처럼 굽어서 이렇게 자라는 현상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과실이 곱게 자라지 못하고 활처럼 굽어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발생 원인은 영양 및 수분 불균형인데 그 이유로 첫째, 과다 착과입니다. 과실이 너무 많이 달려서 과실끼리 수분과 양분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특히 대부분의 생리장애는 질소 과다가 원인이 되는데 오이곡과에서는 질소나 칼륨 성분이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 스트레스. 환경 스트레스는 주로 온도, 수분, 광 이러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적 장애인데 여기에서 오이가 바로 자라지 못하고 곱게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주나 어떠한 묶어 놓은 결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접촉을 해서 바로 자라지 못하고 굽어서 자라는 그러한 곡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세약화인데 초세약화는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원인입니다. 계책으로는 초세를 유지하고 적정 착과를 조절해서 각각의 양분이 모든 과실에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12는 고가의 원인이 질소나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비 관리를 위해서 질소나 칼륨 성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수분 스트레스가 없도록 관수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적정 제식거리 및 엽수 확보를 해서 어떠한 물리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오이 곡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이 곤봉가입니다. 오이 곤봉가는 끝부분, 그러니까 꽃이 달린 쪽 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굵어지는 겁니다. 위쪽은 가늘고 그래서 마치 몽둥이나 곤봉처럼 보이는 기형 과실이 오이 곤봉가입니다. 발생 원인은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이 씨앗이 이 부분에만 오이 씨앗이 과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꽃이나 과실에 영양 결핍이 있으면 주로 붕소나 칼륨 결핍이 많습니다. 환경 스트레스로는 일조 부족, 야간 고온이고, 일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광합성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류가 억제돼서, 그러니까 동화산물이 제대로 각 부위에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일조 부족이고 고온이고 영양 결핍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세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초세 유지와 착과 조절, 곤봉과도 그러고 곡과도 그러지만 착과를 조절해야 각각의 과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 밀식 회피하고 야간 고온이기 때문에 야간 온도를 관리해 줘야 되며, 퇴비시용 및 칼륨 부족을 방지를 해 줘야 과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이 순머지. 순머지는 줄기 끝 여기 생장점에서 암꽃이 착생하면서 생육이 정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줄기가 계속 뻗어 나가야만이 잎이 생기고 꽃이 생기면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생장점 부분에 암꽃이 착생하면서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한 게 순머지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조온, 조온이다 보니까 뿌리에서 정상적인 질소나 인산 같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고, 그리고 건조, 과습으로 인해서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꽃이나 과실에 문제가 있을 때 영양결핍은 주로 붕소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붕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장점이 고사하고 발육이 정지한 게 오이 순머지입니다. 대책은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그래서 너무 저온이지 않게 해서 오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저온을 유지해서 뿌리 양분의 흡수를 돕고 건조하고 과습을 방지해야 정상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으며, 영양 결핍이 붕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붕소를 보충해 줘야 오이 순머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외 이상 발효과입니다. 참외 이상 발효과는 외형은 정상이지만 속을 갈라보면, 반으로 잘라보면 태자가 붙어 있는 이 씨가 붙어 있는 부분이 변색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젖어 있는 물이 차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증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주로 질소질 비료를 과용했을 때, 너무 고온이고 강한 일조일 때,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제대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생장 조절제를 너무 고농도로 사용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건조, 과습, 저온, 고온 방지, 즉 환경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고, 착과제의 적정 농도를 준수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을 보충해야 되고, 시비 관리를 할 때는 질소나 칼륨을 과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가에서는 질소나 칼륨 부족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에서는 질소와 칼륨을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고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외 물찬과 증상은, 과육은 이상이 없으면서 이 태자가 붙어 있는 이 부분에 물이 비정상적으로 고여 있습니다. 보통 과일은 물에 담궈 놓으면 둥둥 뜨지만 참외 물창과 같은 경우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이상 발효과와 물찬과의 차이는, 이상 발효과는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변질이 되면서 알코올 냄새가, 시큼한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게 참외 물창과와 참외 이상 발효과의 차이입니다. 발생 원인은 급격한 수분 변화로 건조 후 관수가 너무 과다해서 이러한 게 발생하고, 과도한 수세 때문에 발생하는데, 수세가 너무 과도하다 보면 영양 생장이 강하기 때문에 과일에 직접적으로 영양이 가야 되는 생식 생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참외 물창가가 생깁니다. 대책으로는 너무 건조한 후에 너무 관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토양 수분을 관리를 하고, 착과 및 적심으로 초세를 조절해 줘야 참외 물창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외 백곡과입니다. 참외 백곡과도 역시나 수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생리장애 중에 하나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꽃이 달려 있는 이 부분이 백꽃처럼 불룩 튀어나오는 그러한 생리장애인데, 이와 같이 되면 이 주위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상품적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참외에 꽃이 달렸던 자리, 즉 백꽃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서 벌어지거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저온기에 꽃눈 분화, 꽃눈이 분화할 때 적정 기온이어야 되는데 저온기였던 것, 그리고 급격한 수분 변화, 과실 비대기에 관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 부위로 배꼽 부위가 밀려 나온 겁니다. 질소를 과다하게 시용해서 초세가 강하다 보니까 생식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착과제 고농도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주로 사용하는 착과제는 토마토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정 온도 및 토양 수분을 관리해 주고 착과제 적정 농도를 준수해 주면 되겠습니다. 딸기 기형과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딸기 모양이 아니고 상당히 울퉁불퉁하면서 정상적인 딸기 모양과는 다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모양이 뒤틀리거나 끝부분이 딱딱해지고, 혹은 여러 개의 딸기가 붙은 것처럼 울퉁불퉁하게 자라는 현상이
딸기 기형과입니다. 발생 원인은 당연히 수정이 불량했고, 이 수정할 동안에 너무 저온으로 인해서 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온 고온으로, 너무 고온인 경우에 꽃가루가 말라붙어서 기능을 상실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온 다습, 질소 과다 시용으로 수세가 너무 강해서 이러한 게 발생하기도 하고, 또 개화기에 꽃이 피어 있을 때 약재 살포로 인해서 딸기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꽃과 수정, 과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붕소가 결핍해서 이러한 게 발생하기도 하고, 칼슘 결핍도 딸기 기형과의 한 원인입니다. 계측으로는 수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저온 유지가 중요하고, 정상적으로 수정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며,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공 수분을 해야 한다. 야간 온도 유지 및 습도 관리를 해주고, 개화기의 약재 살포, 딸기 기형과는 개화기의 약재 살포에 의한 약해에 의해서 많은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화기의 약재 살포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박, 피수박입니다. 수박, 피수박은 이 씨앗이 있는 이 주위가 피처럼 붉게 변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과육부의 종자 부분에 적자색의 피가 있는 듯한 이러한 상태가 수박, 피수박입니다. 발생 원인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상호흡을 많이 했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러한 원인이 되고, 환경 스트레스인 수분의 급격한 변화, 계측으로는 초세 유지, 작물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과실의 직사광선을 회피해서 온도 상승에 의한 이상호흡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신경 및 토양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적정 연면적을 확보해서 차광을 할 수 있거나, 너무 많은 착과 과다를 방지해서, 과다 착과를 방지해서 각각의 수박의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피수박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박 황대가인데, 수박 황대가는 이게 누를 황자의 띠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띠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심지가 생기는 게 황대가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과육 내부에 노란색, 흰색의 굳은 섬유질 줄기, 즉 심이 나타나는 현상이 수박 황대가입니다. 그래서 노란 띠가 있다는 그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저온, 일조량이 부족할 때, 석회, 붕소가 결핍되었을 때, 그리고 급격한 수분 변화, 광합성 산물 생성 및 전류 장애로 수박 내에 당 축적이 부족할 경우에 황대가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저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급격한 수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토양 수분 관리를 하며, 붕소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딸기 착색 불량감입니다. 딸기가 정상적으로 이 흰색에서 전체적으로 붉게 변해야 되지만, 보시는 사진에서는 일부만 착색이 되고 다른 부분은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딸기가 익을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부위 전체가 붉게 변해야 되지만, 일부 부분은 하얗게 남아 있거나 또는 푸른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착색 불량과가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일조량이 부족할 때, 저온이거나 너무 높은 온도로 부적절한 온도, 수분 과다나 환기 불량, 질소 과다 시용은 이게 생식 생장이 되지 않고 초세가 너무 강해서 이러한 영양 생장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성 토양에서 재배할 때 안토시아닌 색소 생성이 억제돼서 착색 불량가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적정 온도 유지하고, 산성 토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pH 관리, 질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균형 시비하고, 밀식 및 과업무 방지를 해서 다른 각각이 일조량이 충분히 받도록
하는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착색 불량과인데, 이것을 보시면 꼭지 이 부분까지 붉게 변해야 되지만 보통 이걸 어깨라고 하는데, 이쪽 일부가 착색되지 않고 노랗거나 녹색, 푸른색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착색 불량과입니다. 이 역시 고온, 질소가다, 과실에서는 칼륨이 부족하거나 또 풍소가 부족할 때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적정 온도 유지하고 균형 시비 및 토양 pH, 질소 조절, 칼륨 보충도 해주고, 그리고 너무 산성 토양이지 않도록 해줘야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됩니다. 초세 조절 및 적정 착과수를 유지해서 각각의 과실에 정상적으로 양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박 시드름병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잎들이 정상적으로 있지 못하고 다 시들어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수박 시듬병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과실 비대기, 즉 수확기 직전에 낮에는 시들고 밤에는 회복되기를 2, 3일 반복하다가 전반적으로 고사하는 게 급성 시드름병입니다. 발생 원인은 뿌리 흡수력이 저하되거나 강정기로 인해서 과실과 잎이 수분 경함으로 인한 경우, 또 토양 전염성 곰팡이균인 덩굴 쪼긴병에 감염됐을 때 도관을 막아 수분 이동을 차단해서 이러한 수박 시드름병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 수분을 관리하고, 연작 금지로 인해서 토양 전염성 병인 덩굴 쪼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종간 잡종 호박으로 접목 재배용 대목으로 이용하는데 신토자 호박 대목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추 석과, 고추 석과는 정상적인 고추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이런 게 고추 석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정이 되지 않고 단위 결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정상적으로 비대하지 못하고 크기가 작고 육질이 딱딱하고 종자가 없는 기형과, 즉 정상적인 수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자가 되지 않고 과실만 큰 단위 결과입니다. 발생 원인은 불량 환경에 의한 수정 불량인데, 너무 고온이거나 저온일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영양 및 일조량 부족일 때, 식물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단위 결실을 보일 때 이러한 고추 석과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너무 저온이나 고온이 되지 않도록 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광환경 개선하고 적정 관수 유지, 식물체 관리는 이러한 석과가 보인다면 이러한 석과는 상품성 가치도 없고 오히려 다른 과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제거해서 정상 과실에 양분을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추 일속과, 일속과는 나일의 불사르소, 즉 타버리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체가 빨개야 되는데 여기에 희나리처럼 이러한 고추가 타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직사광선에 과실 표피가 햇볕에 타서 검거나 희게 부패되는 게 일소과입니다. 발생 원인은 직사광선에 노출됐을 때, 고온일 때 직사광선에 노출됐을 때, 그리고 과면에 물방울이 부착되어 여기가 돋보기처럼 햇빛을 강하게 빨아들였을 때, 수분 스트레스로는 토양 건조식물제 증산작용을 억제하다 보니까 과실이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그러니까 이 기화열에 의해서 이걸 잎 주위를 냉각시켜야 되는데 냉각시키지 못하고 식물체가 너무 온도가 높아서 이러한 것도 나타나고, 잎 보호 부족, 그러다 보니까 잎이 너무 적어서 이게 직사광선을 가리지 못해서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책으로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처광망을 설치하고 적정 관수, 조건 및 적습 유지, 병충해를 방제해서 담배 나방 등
잎 피해의 해충을 방제해야 일속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추 흑자색과, 보시는 것처럼 이 자주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게 고추 흑자색과입니다. 과면에, 그러니까 이 고추 표면에 안토시아닌 색소가 집적되다 보니까 검은색이나 보라색의 불규칙한 얼룩이 착색되는 게 고추 흑자색과입니다. 발생 원인은 저온, 건조로 식물체 내 탄수화물이 다량 축적되다 보니까 식물이 자기 방어 기작으로 안토시아닌을 생성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영양 불균형, 저온에서는 특히 질소나 인산 흡수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찬 공기가 과면에 닿았을 때도 이러한 흑자색과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온도 관리, 좋은 기에 특히 야간에 보온을 하고, 수분 및 비배 관리, 적정 관수 유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토시아닌 발생이 적은 저항성 품종을 선택 재배한다. 대책은 주로 보면 수분 및 비배 관리, 정상적인 과다 착과 금지, 저항성 품종 선택, 기억이 안 나면 이러한 것들을 써 놓으셔도 되겠고, 또는 질소 과다 시용 방지, 이런 것도 참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공동과입니다. 토마토 공동과 같은 경우는 과피와 여기에 들어있는 과육이 여기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젤리처럼 틀어져 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 게, 빌공,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게 토마토 공동과가 되겠습니다. 과실의 외형을 봤을 때는 정상이지만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젤리상 조직과 과육 부분에 이러한 공간이 생기는 현상이 토마토 공동과가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착과 호르몬, 토마토톤 등을 고농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 스트레스로는 일조 부족, 야간 고온, 그리고 영양생장이 과다해서 토마토 공동과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착과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착과제를 적정 농도 준수해야 되고, 야간 고온이 되지 않도록 저온 관리, 과분무 방지, 수확률을 향상시키고, 호르몬제 대신에 수정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착과제 대신에, 그래서 벌 수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 배꼽 썩은과입니다. 토마토 배꼽 썩은과는 꽃이 달려있는 이 배꼽 부분이 이렇게 검게 변해서 딱딱하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칼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과실의 끝부분, 즉 꽃이 떨어진 부분이 초기에는 수분이 빠진 듯 수포가 이렇게 생기다가 점차 흑갈색으로 변해지면서 함몰이 되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원인은 석회, 칼슘 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고, 질소와 칼륨이 과다하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수분 부족, 건조, 너무 높은 온도와 강한 증산작용으로 토마토 배꼽 썩은과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수분이 부족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적정 수분을 유지해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고온 건조 방지를 위해서는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석회가 흡수가 불량하다고 하니 균형 시비 관리를 하고 칼슘제를 옆면 시비를 해서 토마토 배꼽 썩은과를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했을 때 다른 과실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토마토 난연과입니다. 난연과는 알처럼 정상적인 토마토와 달리 이렇게 길쭉하게 된 게 난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모양으로 길쭉해지거나 표면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기형과가 토마토 난연과입니다. 이러한 난연과는 저온기 꽂는 분화, 저온기에 꽂는 분화가 많은 거고, 양수분의 불균형, 질소가 과다해서 너무 범무하거나 영양생장이 과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착색 호르몬을 고농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난연과가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꽂는 분화 시 저온되지 않도록 저온 관리를 하고, 착과제 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질소 과다로 영양생장이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초세를 조절하고, 난연과는 보이는 대로 따내서 정상적인 과실로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집중시키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창문과,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과육이 벌어지고 그 안에 태자에 붙어 있는 씨들이 보이는 게 토마토 창문과가 되겠습니다. 과실의 측면, 이 측면이나 이 꽃받침 부근에 구멍이 뚫려서 과실 내의 태자부나 종자가 밖에서 들여다 보이는 현상이 토마토 창문과입니다. 발생 원인은 꽂는 분화기의 저온 또는 고온, 그리고 질소칼륨의 과다 시비, 일조 및 동화양분 부족, 일조가 부족하니 광합성이 부족해서, 그리고 꽂는 분화기의 문제나 과실의 문제 있을 때는 붕소결핍이 항상 뒤따른다. 그리고 호르몬 처리 부주의는 착과제를 너무 과도하게 농도를 사용했을 때다. 그럼 대책으로는 꽂는 분화 시의 저온 관리, 착과제 적정 농도 준수, 초세 조절, 영양이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량 원소인 붕소를 보충한다. 열과는 찢을 열, 과실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온도와 과도한 관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 비대기에 과피가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는 현상인데, 온도 및 토양 수분이 급변하거나 결로 등 과실 표면이 코르크층에서 수분을 흡수할 때, 직사광선에 의한 과피노화, 그리고 주야간 온도차가 일교차가 너무 클 때, 적정 관수를 통해서 토양 수분이 급변하지 않도록 한다. 결로 등 과실 표면의 코르크층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니 과면에 물기가 없도록 관리하고 차광 및 온도 관리한다. 열과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선천가는 이 첨자가 날카로울 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이 날카롭게 이렇게 볼록 솟아오른 게 선천가가 되겠습니다. 과실에 꽃자리, 여기 꽃이 있었던 게 꽃이 떨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과실이 선천과가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저온일 때, 일조 부족, 양분 부족일 때. 그럼 대책으로는 야간 온도 관리와 지온을 확보해서 저온을 타파하고, 투각률 향상 및 적절한 제식 밀도, 영양 균형 관리에서 질소 과다를 지향하고 과실 비대기에 칼륨 성분을 충분히 추비해서 과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각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토마토가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 각이 져 있고, 이 사이에는 또 공동이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 횡단면이 원형이 되지 못하고 사각형이나 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고, 과실 내부에는 지리산 물질이 충분히 차지 않고 공간이 비어 있는 공동현상을 동반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발생 원인은 저온 및 일조 부족. 그러다 보니까 과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저온이나 너무 고온 또는 일조 부족으로 인한 광합성이 감소하다 보니까 동화산물 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질소 과다로 인해서 생식 생장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는 저온으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서 수정 불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갑과 공동과 기형과 난형과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책으로는 온도 광 관리, 초세 조절, 수정 촉진. 잘 모르겠다 대책을. 그러면 저온 관리, 배수 관리, 과습 관리, 초세 조절, 균형 잡힌 영양 시비,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나무사 시험을 보거나 거기에서도 대책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써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토마토 이상줄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토마토의 이상줄기입니다. 줄기 마디가 비정상적으로 굵어지거나 줄기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생장점이 먹거나 줄기가 세로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는 게 토마토 이상줄기입니다.
발생 원인은 질소 비료를 과다해서 석회 붕소 흡수가 저해되고 저온 다습 강한 초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정 온도 및 토양 수분 관리, 균형 잡힌 시비 관리, 그리고 측지 활용이라는데, 여기에서 순이 멎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이 아래쪽에, 위에 걸 제거하고 이에 생략점 제거하고 아래쪽에 측지를, 건강한 측지를 원줄기로 대행할 수 있도록 측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카네이션 언청이 건인데, 언청이는 이게 꽃받침 악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베랄이니까 이 꽃받침이 이게 갈라져서 꽃이 위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처져 버린 게 카네이션 언청이 꽃입니다. 꽃잎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꽃받침 측면이, 이 측면이 세로로 갈라지면서 꽃이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언청이 꽃입니다. 발생 원인은 주야간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꽃잎수가 증가했을 때, 영양이 불균형, 질소 결핍, 칼륨 가해, 그리고 꽃 하면은 주로 붕소 결핍. 품종에서는 대륙계 품종에서 이러한 카네이션 언청이 꽃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 관리 및 균형 시비, 붕소 결핍 방지하고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면 되겠습니다. 카네이션 수국 현상인데, 수국을 보면 물수 구불꽃, 이 여기 화경이 이 줄기 꽃 밑에 있는 줄기가 이렇게 그냥 굽는 겁니다. 이게 카네이션 수국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꽃목이 힘없이 아래로 굽어지거나 꺾이는 현상이 수국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저온 단일 및 일조가 부족했을 때, 석회 결핍, 수분 흡수가 불균형할 때 이러한 수국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책으로는 저온 단일 시기에 장일 처리를 하고, 카네이션은 장일 작물이기 때문에 장일 처리를 해야 되며 수확률을 향상시키고 보온 관리한다. 그리고 너무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한다. 국화 버들눈입니다. 보시면 이 잎이 버들리처럼 이런 식으로, 국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각이 있어야 되는 게 잎이지만 이처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게 국화 버들눈입니다. 정상적인 꽃눈 대신에 버들잎처럼 작은 잎들이 뭉쳐서 비정상적인 꽃눈을 형성하고, 중심부에는 꽃이 피지 못하고 이렇게 잎들만 무성하게 측지만 번물을 합니다. 충분한 단일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단일 처리를 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장일 조건에서 꽃눈을 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를 꽃 피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한계 일정 이상으로 빛을 쪼여주면 꽃눈 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충분한 단일 처리로 인해서 이러한 버들눈이 발생하고, 초세가 과다, 즉 질소 비료를 과다 사용했을 때도 이러한 버들눈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온도 관리, 즉 저온기에 야간 보온을 하고 수분 및 비배 관리하며 적정 관수 유지, 측지 제거, 건강한 측지를 유인하여 새로운 꽃눈을 형성하면 되겠습니다. 거베라 경절 현상은 이 줄기경의 끊을절인데, 줄기가 이렇게 끊기는 이러한 현상, 또 심하면 이게 꺾어버려서 끊어지는 게 경절 현상이 되겠습니다. 꽃잎은 아직 싱싱한데 줄기가 가로로 갈라지면서 부러지는, 그러한 굽는 현상이 경절 현상이 되겠습니다. 유전적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항성 있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고, 또 꽃과 관련해서 붕소결핍, 생육 속도와 양분 속도의 차이로 이러한 게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양분 흡수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하며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겨베라 경절 현상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포도 축과병인데, 이 축은 수축할 때 그 축자, 줄어들 축자, 그러니까 과실이 이렇게 움푹 줄어드는 게 축과병이 되겠습니다. 이 경액기, 즉 포도알이 성숙한 이 시기에 흑갈색 반점을 형성하고 검게 함몰하면서 말라 죽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원인은 양분과 수분의 경합, 증상량 과다로
과실로 갈 양분이 부족하거나 질소 과도, 칼륨 결핍. 질소가 과도하다 보니까 너무 무성하게 범무하고 과실의 영양소를 집중해야 될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좋은 일조 부족으로 광합성량이 부족할 때도 축가병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과도한 증산을 억제하고 수분 관리 및 균형 시비, 그리고 수관 내 광환경 개선 및 뿌리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경,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포도 꽃들이 즉 화진 현상인데 꽃화자에 떠칠진, 꽃이 다 떨어져 버린 현상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포도가 있으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꽃이 다 떨어지면서 포도 알맹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정이 되지 않아서 꽃송이가 떨어지거나 탄립으로 보시는 것처럼 결실이 불량한 게 화진현상, 즉 포도 꽃돌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영양생장 과다, 그러니까 꽃으로 갈 양분을 차단하거나 강전정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수세가 왕성하거나 화기결합이라는 것은 꽃의 암술이나 수술 이쪽이 결함이 돼서 정상적인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꽃과 관련 있는 붕소결핍, 중요한 잿빛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도 포도 꽃들이 즉 화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균형 시비 및 강전정을 회피하고 송이를 솟고 붕소 옆면 살피, 영양 생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초를 잘라내는 신초 적심. 감귤 부피과인데 부피는 이게 가죽피, 그 감귤 껍질이 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알맹이하고 이 부피 사이에, 그 감귤 껍데기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게 부피과가 되겠습니다. 착색이 진행됨에 따라서 과피와 과육 사이가 분리되면서 껍질이 뜨는 현상이 감귤 부피과가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과육 발육 정지 후 과피만 발육하거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과피 세포 분열 및 비대가 조장되거나 수확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적기 수확을 하고 착색기 고온 다습을 방지하며 칼슘을 살포해서 과피를 단단하게 하고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리장애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시설 재배 시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녹균병이다, 그럼 녹균병에 대한 사진, 주요 증상, 발생 환경, 대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